예, 매주 화요일 찾아뵙는 저 윤정두는요,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 그리고 업황, 그리고 여러분들께 윤정두만의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시황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윤정두만의 비법, 지금 추세 분석 나가고 있죠. 추세 분석 중에서 갭 상승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급 종목들까지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정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일정표예요. 그 내용들 쭉 보시면은 26일까지의 기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 문제가 지난 주말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장에 반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하라 그랬지만은 금요일 장에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차 거부가 됐죠. 그리스 쪽에서 국제채권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늘까지 벌써 다 끝나는 기준이 되는데, 구제협상, 구제금융 부분에 대한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IMF 쪽에 지금 갚아야 할 16억 유로 부분은 일단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 보시게 되면요,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문제 부분은 조금은 또 여유롭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일정은요, 7월 5일 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채권단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채권단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재정 확충을 통한 증세라든가 연금 삭감,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일정 부분은 양보를 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하겠다, 노조보호제도는 유지를 하겠지만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은퇴자에 대한 연금 수급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채권단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사실상 이러한 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이나 유럽장에서의 반등이 일부 나왔었던 부분은 채권단 쪽에서는 11월까지 구제금융 부분을 조금 연장하겠다,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안 된다. 7월 말까지 한 달 기간으로 연장을 하고 협상을 다시 하자. 이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채권단 마지막으로 주기로 했던 70억 유로 내놓으란 말이야. 왜 안 줘? 6월 말까지 주기로 했잖아. 그거 줘야 내가 IMF 쪽에 15억 유로를 갚을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야, 필요 없어. 네가 지금 구제안을 제대로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올 때까지 11월까지 열어놓고 그때까지 통제를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총리도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이걸 다 떠안을 수는 없고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돈을, 마지막 남은 70억 유로를 뒤에 빌려주겠다, 앞에 땡겨달라, 이러한 기싸움이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쉽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했을 때에 그때에 미치는 파장, 그 영향력 부분을 계산까지 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탈퇴하더라도 사실상의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공황 상태가 나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어찌됐건 그 S&P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 신용등급을 다시 한 차례 추가적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죠. 그리고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가 만약에 채권단과 합의가 없어서 디폴트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폴트로 인정을 안 하겠다. S&P, 스탠다드 앤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거리로 제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 부분이 다른 쪽에서도 일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제 5일 국민투표 부분에 있어서 채권단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금융 시스템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뉴욕 쪽이죠. 그쪽에 미국 쪽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결제 통화 동맹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그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단 월요일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는 그리스와 유럽이 발생시켜 놓고 왜 애꿎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국가들 오전에 먼저 시장하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냐 이거죠. 어찌됐건 환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달러와도 일부 강세를 떼었고요. 유로화는 약세를 떼어버렸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선호가 되는 엔화는 또 강세를 떼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내의 원화 가치는 사실상은 조금 일부 주춤거리는 흐름, 약세를 띈 부분도 있지만 달러의 강세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정상적인 추세의 급등이 아니라 일단은 안전화 자산으로의 추세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1127원까지 올라왔던 환율이 1115원까지 내려왔다. 점진적으로는 1130원대까지도 올라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된 것이 환율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증시를 좀 동남아 쪽에 여러 가지 여러 국가들의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오늘 어제죠. 어제 등락률이 2.88%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 장중 내내 이제 제가 무료 교육 방송을 교육 방송을 진행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게 엄청난 악재라면은 2.88%의 하락으로 국한될 것이냐. 하루 등락폭이. 물론 추세적으로 더 깨져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구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2014년도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10월 달에 이런 장대 양봉 있죠? 5%대의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5%대의 상승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대 음봉이 또 발생이 됩니다. 개파락 이후에 음봉, 장대 음봉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3%대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니케 같은 경우에 5%대 등락, 3%대 하락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제 불거지고 나서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2.88에서 방어가 됐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리스 문제는 조금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 이러한 기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국가들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여타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항생도 앞부분에 놓고 보시면 6%대 상승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2.61% 하락하고 마감했어요. 6%대 상승도 나오는 국가. 이 앞에 보시면은 3%대, 4%에 육박하는 하락률이 나오던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이 장대 음봉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유로존의 문제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대만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 쫙쪽의 하락률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거기에 싱가폴, 우리가 싱가폴까지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보지도 않다. 예? 싱가폴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을 내드린다면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몇 주째 가지고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네들끼리의 문제점이 더 크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미디어를 놓고 보실 때 뭡니까? 맨날 시장 빠지면 그리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포심리에 억눌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종목군들별로 반등 싹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막 속상하죠? 어제 같은 때 좀 저점 편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방향성 부분에 대한 추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그리스 문제 말고요. 국내의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놓고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오늘까지의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에서 1.42% 하락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띄었다라는 거죠. 윤정부 제일 좋아하는 망치형의 캔들이 바닥에서 제대로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갭을 안타깝게도 다시
감싸버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케이스의 기준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 추세 긍정적으로 연출을 해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강도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동향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 기준에 나왔어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단 놓고 보시면은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와요.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메르스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율 부분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파트에 말씀드릴 추경이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회생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통계청 발표고요. 한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 BSI 부분입니다. 그래서 BSI라는 의미,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이 내용들 좀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번 달부터 바뀐 건 뭐냐면은 이번 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BSI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기초로 선정을 한 표본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1,736개 업체와 비제조업의 1,036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6월에 조사를 해서 5월 달 거 그리고 2015년 전체의 기업 경기 조사 이러한 부분들을 통계 자료로 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서 이걸 좀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요. 그래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내용을 조사를 한 건데 6월에 업황 BSI와 전월 대비 또 7월 전망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7월 전망치는 어찌됐건 소폭은 개선돼 있는 폭으로 연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BSI의 변동 추이입니다.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속될 것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일단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업황 BSI 변동 추이도 기준선, 평균선 대비해서 점선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평균선 대비해서 많이 좀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제조업체의 기준에서는 내수가 부진했다. 메르스 영향이 상당히 컸죠. 그죠? 내수가 부진했다. 물론 이게 5월치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표출돼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체의 그 경영 애로 사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뭐 이런 부분으로 표출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2015년도 기업 경기 전망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일단은 이 글 내용대로인데 잘 뭐 조그맣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죠? 자, 표로 준비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 일단 상반기 실적이 매출이나 설비 투자 규모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상치 전망치보다. 이쪽 전망치보다 축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치로 놓고 전망치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반기 실적이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질 때 89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나와줘야만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간 전망치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이 아닌가. 그래서 이 표들도 여러분들이 한은에서 받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윤정두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직접적으로 한번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ESI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ESI라는 건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기준에서 구성항목 및 가중치 그래서 BSI와 CSI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월 대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 더 쉽게 말씀드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의 지수에 우리나라가 뭐 제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안 받아요. 다만 중국의 긴축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글로벌 증시도 일부 움직여요. 중국의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동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실제 나와 있는 지표에 대한 부담 요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죠? 중국처럼 긴축하겠다 혹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것이 시장의 금융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물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추경이라는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분들의 종목군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황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나서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왜 자꾸 효성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4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 SK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 지주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 모멘텀을 효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여드렸던 내용이 월봉 차트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교육 이후의 흐름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고점 때 무료 교육을 참여하시면은 문자가 등록이 됩니다. 차익 실현 문자까지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보내드리고 나서 되돌렸죠. 이런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드리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황 시간에 종목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업황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거고 비법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교육 받으셔야 될 종목군들은 계속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진행해드리겠습니다.